제가 이제 원불교 만난 것은요, 저희 남편이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원불교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군인 가족이라 전방만 다니다 보니까 원불교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라서 부산 휴가 가서 왔다가 남편 따라 부산진 교당을 가게 됐습니다. 부산진 교당을 가고 보니까 그때만 해도 피아노가 아니고 올겐, 풍금을 치고 성가를 부르는 거 보고 무슨 사이비 종교 아니야? 원불교가 왜 이렇게 사이 종교 아니고서는 어떻게 올겐 치면서 노래를 부르느냐고. 교회나 이제 찬송가 부르는 줄 알았지 원불교는 이렇게 성가 있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성가 내용이라든지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저는 부처님 말씀은 못 배웠지만은 가끔 책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불교가 부처님 가는 길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오면서 이제 그 교당을 나가게 됐죠. 교당 나가면서 늘 이제 교무님 설법이나 교전을 이겨보면은 항상 한마음 돌리고 남을 사랑하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워주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도 이 원불교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회에서도 단체를 여러 개를 가져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큰 행사 단상에 올라가서도 저는 원불교 교도입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원불교는 우선 마음 공부, 마음 내려앉고 한마음 돌리는 공부를 늘 시켜주기 때문에 이 원불교가 굉장히 멋있는 원불교라고 저는 자칭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만나도 원불교는 마음 공부, 환한 얼굴, 성낸 얼굴을 아주 사랑스러운 예쁜 그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교도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오는 병은 항상 봉사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즐거움으로서 그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다 보면 내 마음이 기뻐서 항상 그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고 없어지더라. 물론 우리 교전에도 있지만 몸이 아팠을 때는 병이 났어서 뭐 수술병 같은 거는 병원에서 치료하지만은 마음의 병은 교전으로서 설법으로서 치료한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교전이나 경원 선생님 설법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목동교당의 이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 원불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거는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건지, 왜 죽어야 되는 건지,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꼭 무수히 생각을 했었고, 또한 불교도 나가보고, 집안이 이제 불교에서 절에도 어쩌다 한 번씩 나가보기도 했었고, 또 친구 따라 교회도 나가보고, 그리고 이제 도교 신론도에 대한 것도 좀 책을 구해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쭉 봤는데, 불교는 사실 그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깨트리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고,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또는 천주교 다 물론 사람들 따라 다녀봤지만 우선은 사상이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세종대왕께서는 지옥을 가셔서 천당을 못 갔습니까? 그랬더니 못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지만.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쁜 일을 해도 악한 사람도 천당 갈 수가 있고, 착한 일을 해도 천당을 못 가고 지옥을 갈 수 있는 종교라면 나는 그런 데는 다니지 않겠다.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몇 번 갔지만 그러면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 사회 나올 때는 한참 이제 신선도나 도교 쪽에 많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한 30살 초반 요 당시에 결혼하기 직전에 그 한국의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그때 이제 그 증산도 쪽 관련한 그 뭐 도로 아십니까? 그쪽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을 한 권 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쭉 봤는데 거기에는 동학 최시영 체조하고 그다음에 증산 그다음에 소태산 정사님과 정산 정사의 글들이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 가장 감명 깊은 거는 증산 쪽 증산 선생님의 글과 어떤 소태산 선생님의 글 그 두 글이 가슴에 가장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사상이 좋은데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글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소태산 스님의 대종사님의 글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90년, 91년 정도 당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90년 후반, 2000년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전후 정도. 그 당시 이제 원음 방송을 들으면서 그 30분마다 법문이 나오는데 그 법문 내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원음 방송을 세팅을 해놓고 항상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켜놓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와닿고 좀 더 알고 싶어서 서점에 나가서 원불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원불교 경전이라는 거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원불교 경전이 서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른 것들은 많은데 원불교 경전은 없어서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2000년도 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에 원불교 경전이 떴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정경 부분, 뭐 정전 부분을 쭉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하늘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다라는 감명. 제가 수많은 책들을 나름대로 많은 성인들의 책들, 뭐 논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다 통틀고 불교 경전은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는 그 당시 지식이 부족해서 한자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아무튼 이것처럼 더 아름다운 글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 경전을 들어가서 쭉 보고 사실 원불교를 뭐 다닌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러다가 2006년도에 장모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장모가 그 당시 그 장모가 포항에서 돌아가셨는데 포항 원불교 쳐가지고 그쪽을 이제 알아봤더니 거의 실비 비용도 비용으로 저렴하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쳐가지고 그 장모를 49제를 포항 교당에서 원불교 교당에서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 개봉 교당으로 가서 입교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때 포항에서 입교를 했었는지 개봉에서 입교를 했는지 해서 그렇게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49세 지나고 한 1년 정도 다니니까 원불교 교당을 꾸준히 못 나오게 돼서 이제 멈추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회 정년 퇴직은 아니고 이제 명퇴를 좀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2011년도에부터 여기 목동교당에 안 나오다가 다시 제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나른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소태선 스님의 글과 그 다음에 그 원불교 경전을 보고 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종교를 갖는다면 그러면 원불교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계기가 이제 이런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2011년도에 목동교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는 누구 소개를 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와서 가장 좋은 거는 도를 구하는 자가 도를 구할진데 참 도가 어디 있는지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원불교에 있고 아마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살았다면 아마 그분들도 똑같이 성인으로 봤을 것처럼 근데 그분들은 벌써 1000년, 2000년이 흐르면서 많이 그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 말씀이 거기에 비해서 대종사님 그 글은 말씀은 가장 가까운 말이고 시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말이고 그대로 가슴에 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 회장 양은선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된 건 엄마 손 따라서 멋모르고 교당에 갔던 거였어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당이어서 너무 재미없고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 오빠가 친구랑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교무님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오빠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오빠를 봤는데 오빠가 참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루하루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발전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업그레이드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이제 훈련을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일반 어르신들도 많이 오는 그런 훈련을 갔었는데요. 그때 또 한번 원불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흔히 일반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좀 나이 많은 나를 더 공경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저도 존중받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이 하고 또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도반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훈련원 안에 이 사회가 우리 바깥 사회도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원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갔을 때는 또 또래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일반 친구들은 뭐 놀기 바쁘고 뭐 자기 앞가림하고 학교 공부하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데 원불교 대학생들은 하나의 가치관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는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교법을 공부하고 일기를 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진지하게 나의 삶의 기준으로 이 원불교 교리를 그리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교전 안에서 이제 답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인간관계나 친구에 대해서 좀 힘들 때 대종경 인과품이나 용음품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교전을 보니까 딱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해보고 싶고 또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불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 다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 공부인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냥 흔한 일상적인 고민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교법의 바탕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서로 공부가 되고 그러면서
아, 이 안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정말 나도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좋은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원불교는 알지만 잘 모르는 그런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선 이 인연을 맺어줘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씨앗이 딱 심어지면 어느 순간 딱 계기를 만나서 그 싹이 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오빠나 부모님 그리고 굉장히 잘해주셨던 이 지도 교무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계셨는데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훈련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이렇게 알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공을 쌓는 그런 교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